27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잠깐 복습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전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사체는 크게 세 가지로 발행된다 그랬죠. 액면, 할증, 할인 발행. 이렇게. 그러면 표시이자, 이거는 진짜 이자가 아니라 가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의미가 실질적 이자는 아니란 뜻이에요. 유효이자 또는 시장이자가 실질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시이자가 10%다 요 상황이 됐을 때 실질이자도 10%면 액면 발행되는 거고, 표시이자는 10%지만 실질이자가 예를 들어서 8%다 그러면 할증 발행되는 거고, 표시이자 10%인 상태에서 실질 이자가 12%면 할인 발행된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이 10%인 상태에서 실질 이자율도 10%로 같다면 이렇게 발행되는 얘기죠. 액면 발행. 실질 이자 8%, 표시 이자 10%면 할증 발행되고, 실질이자 12%, 표시이자 10%면 할인 발행된다. 이게 여러분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할 건데, 자, 우선 사채 이자 비용과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 되어 있죠. 상각. 여러분들 이 상각이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어디서 먼저 봤냐면은, 여러분들 감가상각 들어보셨죠? 감가상각. 그때 이 상각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유효이절법이라는 게 새로 나오는데, 자, 보시면 유효이절법은 이자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이자를. 그럼 여기서 이자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익일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에 투자했으면 이자 수익일 거고, 채권자가 주식에 투자했으면 배당을 받을 건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주는 비용은 채권자의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수익은 채무자의 비용이다. 자, 그래서 유효이자율법 보시면, 자, 사채 이자 비용을 장부금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먼저 인식하고,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액만큼을 사채 발행차금을 상각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현금이 들어오고 사채 장부금액 기억나세요 혹시? 자, 이럴 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사채 할인 발행차금 든 거죠. 들어온 현금, 갚을 사채 같으면 요게 액면 발행된 거고, 이 금액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요게 사채 할증 발행차금. 기억나세요? 자, 앞에 거 보시면 바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사채 할인 발행차금의 상각의 개념은, 사채 할인 발행차금의 상각에 여기서 할인이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됐을 경우에 나오겠죠. 사채 기초 장부금액에서 유효이자를 곱한 상태에서 표시이자를 빼요. 그 이유는, 자, 유효이자율이 12%면 표시이자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익만큼을 채권자는 평소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의미는 표시이자, 예를 들어서 10%면 요 유효이자는 한 8%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동시에 비용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분개를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자, 유효이자법의 시작은 최초의 발행가액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1번이에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진짜로 받아야 될 이자를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효이자율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가 인식하는 비용과 수익의 과정이에요. 장부금액 발행가액에 유효이자를 곱한 금액, 장부금액에서 1차 년도에 진짜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액면금액 곱하기 표시이자율, 이 액면금액은 최종금액인 거죠. 이 금액이 표시이자율 만큼만 줘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상가액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을 장부금액에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적으니까 이 금액은 양수로서 증가가 되겠죠. 반면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장부금액이 액면가액보다 크다.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숫자는 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줄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액면가액으로 가게 되는데, 자, 채무자 입장에서 인식해야 될 진짜 이자 비용은 이 부분이에요. 유효이자. 하지만 표시이자만큼만 주는 거죠. 현금에 유출이 있는 거죠.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로, 지급액은 현금으로, 그 차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러면 최초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어느 쪽에 생겼어요? 이쪽에 생겼죠. 이만큼의 현금을 받고 요만큼을 사채금액을 잡았잖아. 맞아요. 할증 발행일 때. 그러니까 할증 발행 차금은 차변에서 사라지는 거고, 할인 발행일 경우에는 이 금액과 받은 금액과 갚을 금액에서 이쪽이 큰 케이스죠. 할인 경우에.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뒀을 거고, 사라지면 대변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유효이자법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삼각표. 자, 9,520원 계산된 거죠. 만원 액면금액 표시이자 10%일 경우에 유효이자 12%의 현재 가치가 9,520원. 9,520원을 발행일, 즉 돈을 빌리는 날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주고받는 거고, 여기에 대한 실질 이자는 유효이자 12%로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인식을 하겠죠.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원만을 지급을 해요. 2000X년 말에.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142원은 기초장부금액에 가산해서 9,662원이라는 새로운 장부금액으로 바뀌게 되죠. 그 후에 다시 이 금액의 12% 곱한 금액의 115고 받은 건 1,000원, 못 받은 159는 원금의 가산. 그래서 9,821원이 되고, 그럼 맨 마지막 연도엔 이제 12% 1,000원 받고 못 받은 거 더하면 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할인 발행됐을 경우에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는, 자, 유효 이자율로 인식한 요 금액이 진짜 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1,140원이 진짜 이자로 인식을 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 10,000원밖에 안 되고, 그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앞에 가보면 최초에 현금을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얼마? 9,520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480이 있었겠죠. 요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첫날에. 하지만 대변에 인식해야 될 사채 금액은 얼마?
10,000원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자, 2000X년 10월 31일에는 이자 비용 얼마? 1159원. 현금 1000원 밖에 못 받고, 못 받은 159원은 하차 할인 발행 증액으로 치는 거죠, 지금. 자, 할증일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1515원이죠. 1515원. 그러니까 최초에 발행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차변에 현금 얼마? 1515원. 대변에 인식해야 될 사채 금액은 10,000원과 그 다음에 얼마? 사채 할증 발행 자금 515원 인식했을 거예요. 그 금액은 이것과 동일해져요. 자, 그래서 1515원의 실질이자 진짜 이자는 8% 841원이죠.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원이나 주죠.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159원을 더 받았으니까 받을 원금에서 빼게 돼요. 할인에서는 증가하고 할증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1356원에 다시 12%를 그 다음 연도에 받을 거고, 1,000원 많이 넣어줬다. 172원은 덜 받겠다. 10184. 816 1,000원 많이 받았다. 덜 받겠다. 184 만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액면 금액을 10,000원으로 가는 건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금액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할증 발행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액면 발행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할인 발행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 액면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받게 돼요. 자, 할증 발행 케이스에서 자,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얼마? 841원. 하지만 준 현금은 얼마? 1,000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159. 그러니까 앞과 다른 게 현금 1,000원을 줬는데 이자 비용을 인식할 금액은 1,000원이 아니란 얘기는 지금 진짜로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줄이고 있죠. 어떻게?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이만큼 올라가면서 얘를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전에 할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대였죠. 자, 현금은 1,000원밖에 안 주지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사라져주면서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죠. 됐나요? 자, 이제 사채 상환이에요. 사채 상환. 사채 상환이라는 얘기는 이제 현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채를 상환할 때는 액면 금액을 돌려주고 현금이 나가는 거죠. 채무자의 회계 처리. 그래서 사채 만기시 상환 회계 처리 보시면 이자 비용 1,179,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79. 그러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 연도인 거죠. 자, 요거죠. 요거. 자, 179 인식하고 사채 요 부분. 얘는 원금을 반환하는 거고, 얘는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고. 자, 그래서 사채 상환이란 사채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을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 만기 상환은 사채 만기일에 계약대로 액면 금액을 이자 발생액과 함께 상환하는 것. 사채를 만기일에 일시 상환할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자금, 할증 발행 자금 모두 상각되므로 사채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일치해 사채의 상환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만기까지 들고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사채 상환이라는 얘기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서로가 인식해야 될 손익에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만 존재해요.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제 9-4번 사채의 할인 발행이에요. 주 대안은 다음과 같은 사채를 시장 이자율 10%에 발행하였다. 현재가치표는 본장에 말미에 있는 부표를 상부하시기 바란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 현값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이자는 연속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원금은 한 번만 오니까 단일의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가표에서 두 개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현재가치표 무시 상태에서
발행일은 2000X1년 1월 1일, 만기일은 2000X4년 10월 31일, 그러니까 4년이죠. 액면금액 10만원, 표시이자율이 8%래요. 이자지급은 매년 말인데, 자, 사채 발행비가 없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할인 발행됐다는 얘기를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할인 발행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과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연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 8%예요. 하지만 채권자가 요구하고 채무자가 합의한 서로가 진짜로 약정한 이자율은 몇 프로? 10%. 그래서 이 10%로 8%의 이자와 원금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그 금액이 발행가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 8%, 8%, 8% 4번의 이자와 원금 액면금액 10만원의 현재 가치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다시 몇 프로? 10%의 수익률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현금 흐름의 의미가. 자, 그래서 요구사항부터 보시면, 자, 우선 사채의 발행가액을 계산하시오. 사채 발행자금을 생각하는 표를 작성하시오. 무슨 법으로? 유효이절법으로. 2000X1년 12월 31일에 행할 회계 처리하시오. 만기 시점에 행할 회계 처리. 그러니까 얘는 상환이란 얘기죠. 됐나요? 5번은 자, 만약에 대안이 위 사채를 2000X3년 1월 1일에 현금 97,000원으로 상환한 경우래요. 그러면 97,000원에 상환했다는 얘기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97,000원 주면서 채권 채무 관계를 종결시켰다는 얘기죠.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97,000원을 받았을 때 비교해야 될 금액은 2000X3년 1월 1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인식한, 서로가 인식한 이 사채의 장부 금액과 비교를 해야겠죠.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 97,000원이. 그러면 채권자에겐 이익이란 얘기고 채무자에겐 손실이란 얘기죠. 자, 힌트. 사채를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가액과 상환일의 사채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상환손익을 계산한다. 자, 그래서 봅시다.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지급액의 현재가치 발행가액이다. 사채 발행가액은 액면가 만원의 현재가치 10만원의 PV 4년 기간 4기간 10%. 그때 현가표를 보시면은 그 숫자가 0.683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8,300원이 원금 해당 금액이고, 이자 지급 몇 퍼센트? 8%죠. 10만원에 8% 매년 8,000원씩 몇 번? 4번이에요. 그래서 연금 현가 계수 써서 3.1659 해서 계산하면은 25359 합한 금액 93659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발행일, 즉 돈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날에 인식할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발행가액이.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는 93,659원을 지금 빌려주고 빌려받고 4년 동안에 이자로는 현금 8,000원을 받는 거죠. 4번을. 그리고 만기에는 액면 금액으로 10만원을 주고 받으면 돼요. 자, 2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표 작성 보시면 액면 금액 10만원, 만기 4년, 표시절 8%, 유예율 10%. 자, 그러면 지금 발행가액은 93659죠. 요 금액을 얘기해요. 93659. 여기 진짜 이자 몇 프로? 진짜 이자 몇 프로? 예, 10%죠. 유효이자 10%. 그러니까 얘가 10%, 표시이자는 8%. 자, 93659에 9366이 진짜 이자예요. 하지만 채무자 채권자에게 8,000원만 보내고 1,366원을 보내지 않으니까 이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면 95,025원이 되는 거죠. 못 받은 돈이니까 원금에 가산해야죠.
나중에 받아내야 되니까. 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장부 금액은 10만으로 가게 되고 38,341원에 자 보세요. 38,341원에 이익을 인식하는 거죠. 채권자는. 하지만 채무자는 이 금액이 이자 비용인데 38,341원 중에서 얼마? 32,000원은 4년간에 8,000원씩 내본으로 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머지 금액 6,341원은 4년 동안에 주지 못하고 맨 마지막 연도에 요 금액 차에 6,341원으로 한 번에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93,659원과 10만의 차액 6,341원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익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죠. 자, 요 금액만 보세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받는 현금은 몇 번? 4번의 이자와 원금 10만원을 받는 거고 그 금액이 시작된 시작가는 93,659원이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93,659원을 빌려주고 이러한 현금 흐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진짜 수익률은 유효이자율 10%다. 표시이자는 8%다. 9365과 10만의 차이는 무엇? 얘도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이다. 이자 수익은 누구의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 비용은 채무자 입장에서. 됐나요? 자, 2021년 10월 31일 날 이자 비용 인식할 금액 얼마? 9,366원. 요 금액이죠.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000원만 보내요. 그만큼 덜 보낸 금액은 사채 할인 반응처럼 인식을 하는 거죠. 요 금액처럼. 그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024년 10월 31일 날 어떻게? 요거는 원금 회수한 거죠. 원금 갚은 거고. 됐나요? 자, 5번 보시면은, 자, 5번 보시면, 자, 문제 5번. 만약에 주 대안이 위사채를 2023년 1월 1일 날 97,000원에 상환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장부 금액은 2000X2년 12월 31일 날 금액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예요? 2000X2년 12월 31일 얼마? 96528. 96,528원을 채권자가 받을 몫이란 얘기죠. 채무자가 지고 있는 빚이란 얘기고.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금으로 지금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남아있는 금액 보시면 지금 사채 금액이 얼마? 사채 할인 발행자금 잔액이 얼마? 3,472원이 나왔죠. 남아있는 상태죠. 요거를 2년 동안에 뿌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했나요? 그래서 요 금액 얼마? 3,472원을 현금 97,000원 주고 사채랑 퉁친 거죠.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을 얼마? 472원. 그러면 요 금액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 금액이 차이예요. 요 금액. 즉 요거 지워보시고 요거 지워보시면 얼마일까요? 요거 두 개 지우면 얼마? 계산기 써볼까요? 자, 10만 마이너스 3472 하면 얼마? 요거 계산해 보시면, 자, 지워볼게요. 요거 지워보면 얼마냐면은 요 금액이 얼마냐면은 96528이에요. 그러면 96528에다가 472도 해볼게요. 472 얼마? 97,000원. 즉 채권자가 갖고 있는 2000X2년 12월 30일 2000X3년 1월 1일 그날의 장부 금액은 96,528원짜리 빚이란 얘기죠. 채무자 입장에서 96,528원짜리 빚을 얼마?
97,000원으로 갚아서 472원을 더 준 거니까 사채상환 손실이 뜨게 되는 거죠. 됐나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갚게 되면 채무자는 무엇을 아낄 수 있어요? 후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 8,000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됐어요. 자, 이제 기타 비유동 부채예요. 자,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란 금융기관이나 신용대여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금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하는 부채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설명한 거죠. 유동성 장기대체.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12월 결산법인인 주대한은 2001년 1월 1일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입하였다. 1000만원이죠. 1000만원 차입하였다. 주대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연 6%를 부담하며 상환일은 2003년 12월 31일이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한은 예정대로 상환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자는 몇 개예요? 단 한 개죠. 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연 6% 부담한다는 얘기는 표시이자 6%, 동시에 실질이자 몇 프로? 6%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이자 없는 거예요. 바꿔 표현한 게 지금 1000만원을 차입한다는 얘기는 표시이자 6%, 실질이자 6%인 채권과 같다는 의미고, 그래서 얘는 무슨 발행? 액면 발행. 그래서 요 금액을 다 받는 거예요. 전액을. 액면 발행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채권 액면 발행의 회기 처리와 똑같아요. 됐나요? 예. 자, 기타 비동부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제품 보증 충당 부채예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자, 충당의 의미란 얘기는 한마디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모를 경우에요. 언제 줘야 될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쓰는 말이 충당부채예요. 그러니까 제품보증 충당부채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AS 비용과 똑같은 거죠. AS 비용.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샀다.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팔렸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이 10,000대 중에서 몇 %가 고장이 난다고 추정을 해야겠죠. 그 몇 %에 대해서 충당부채, 즉 고쳐주는 AS 비용 아니면 환불 같은 걸 해줄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기란 얘기는 언제 고장이 날지도 모르고 또 금액 몇 대가 고장이 될지도 모르지만 추정치로 잡아주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충당부채란 미래의 지급 시기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지출이 거의 확실시되는 부채, 이거를 충당부채라고 해요. 제품보증 충당부채란 판매자가 제품보증을 조건으로 제품이나 용액을 제공하는 경우에 고객이 보증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될 때 궁극적으로 비용의 손실의 발생이 확정된다. 이때 원인이 되는 행위는 제품의 판매 또는 용액 제공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수익이 인식될 때 관련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식되는 부채를 말한다. 자, 이것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물건을 팔고 수익을 얻었다고. 그런데 X2년, X3년 다시 써볼게요. 자 보세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 실질적인 물건의 판매는 X1년도에 팔고 수익을 인식을 했어요. 하지만 X2년, X3년도 이때 비용이 발생했던 얘기는 이때 고장이 났던 얘기야. 판매된 것 중에서. 그러면 수익은 X1년, 고장나서 들어간 비용은 X3년. 수익과 비용이 안 맞죠. 그래서 쓰게 되는 방법이 요 비용을 먼저 인식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이때. 하지만 이것은 진짜다? 미리 잡는 거다.
그래서 비용을 인식을 하고 차변의 비용 잡고 대변의 부채를 잡고 X 3년도가 됐을 때 부채를 줄이면서 현금이 나가거나 뭐 상품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요 X 3년도에는 지금 비용이 안 보이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같은 해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결산일에 제품 보증 비용을 우선 인식해요. 이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대신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는 걸로 잡아놔요. 부채로. 보증 회의가 발생하는 시점, 즉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수리를 해줘야 될 때, 그때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인식하라고 현금 소모품을 잡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증 충당 부채라는 계정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 보증행위 발생 시점에서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제품 보증 비용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요 분기를 여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팔린 건 X1년, 비용 잡히는 건 X3년. 요런 문제점 발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 먼저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을. 이게 충당부채의 의미다. 자, 그래서 예제 9-6번 제품보증 충당부채.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대한의 회계자료이다. 주대한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매한 상품에 대해 3년간 보증해주기로 하였다. 판매한 후에 3년 동안 보증해준대요. 보증 비용으로 매출액의 2%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원이면 2원 정도의 보증 비용이 발생한다.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000X1년도에 매출액은 총 얼마? 20만원. 그런데 2000X2년 3월 3일에 실제 보증 수리 비용으로 현금 2,000원 지출했대요. 2000X2년도에 11월 10일날 실제 수리 비용이 현금 1,000원 지출했고 4번에 2000X2년도 매출 총액은 25만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숫자는 우선 2% 3년을 봐야죠. 자, 그래서 2000X1년도 총 매출액이 20만원이니까 이 중에서 2%를 먼저 제품 보증 비용 4,000원과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2000X2년도 3월 3일에 실제 보증 수리 비용으로 현금 2,000원 지출했다는 얘기는 2000X1년도에 판매된 것들 중에서 X2년 3월 3일날 고장난 게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현금 2,000원을 줬다는 얘기죠. 지불했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실제 보증 수리 비용 얼마? 1,000원. 요 상태에서 지금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잔액은 얼마예요? 남은 금액은 2,000원이 남아있죠. 이만큼 썼으니까. 자, 11월 11일 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1,000원. 그 다음에 현금 1,000원. 그러면 또 얼마 남아있죠? 이제 1,000원 남아있죠. 자, 4번 보세요. 이제 2000X년도 총 매출액이 얼마? 25만원이에요. 여기에 몇 퍼센트? 2%. 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잡아야 되죠. 됐나요? 예. 그 금액이 얼마? 5,000원.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례 재무제표 공시 보시면, 이러고 있다. 자, 부채. 여기까지. 자, 구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교재로, 책으로, 이제 5장부터 다시 복습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상기업의 회계순환 과정 5장부터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자,
상기업이에요. 상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는 무엇으로 부른다? 제품이라고 부른다. 제품. 자, 상기업에서 상품은 무엇으로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와 재고자산 일종. 자, 그 다음에 영업순환주기, 현금순환주기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현금이 회수되는 기간을 영업순환주기 또는 현금순환주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우리는 현금을 지급을 하고 바로 물건을 받죠. 하지만 도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사업자가 있고 B 사업자가 있어요. B 사업자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다고. 자, A는 B한테 물건을 받아서 B는 C한테 물건을 팔겠죠. 소비자한테. 하지만 B는 A한테 소비자로 받은 현금을 받고 이렇게 갚는 일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B가 현금이 없다고 그러면 소비자한테 현금 회수를 한 후에 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간이 영업순환주기로 해당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기업은 현금을 투자해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다음 현금으로 회수하는 활동을 계속 수행하는데 이를 영업순환주기라고 또는 현금순환주기로 한다. 자, 그래서 서비스 기업은 자, 현금을 받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못 받은 매출 채권이죠. 요거를 회수하는 거죠. 용역을 제공하고 상기업에서는 자, 현금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을 사고 팔고 못 받으면 매출채권, 현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현금이 주고받으면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없다는 얘기고 용역을 제공하면 바로 현금 회수가 바로 되는 거니까. 자, 상기업의 재무제표 보시면 자,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매출 또는 매출액이라고 하고 판매된 상품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약자를 CGS라고 써요. Cost of Goods Sold에서.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 총이익, 그래서 Gross Profit이라는 라 얘기는 100만원에 물건을 팔았는데 사원 가격이 80만원이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 2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100만, 매출 원가는 얼마? 80, 매출 총이익은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매출 총이익은 상품의 부가가치를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이다. 이 부가가치의 개념이 뭐냐면 value added라고 그래요. 부가가치 세하면 여기다가 added 텍스, 이게 부가가치 세고, 부가가치란 얘기는 원래 있던 거에 더해진 가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0, 80, 100이죠. 그 말의 속뜻은 80의 사원 원래 가치에 20을 더해서 100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20을 부가가치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한 매출 총이익은 계산과정 제외한 다른 수익 등하고 해서 발생된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 자, 서비스 기업은 어떻게 돼요? 유동자산이 매출채권 하나밖에 없죠. 용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물건 주는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상기업, 물건을 파는 회사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물건을 줘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순위 계산서 보시면 서비스 기업은 용역수익, 기타 비용, 순위 인식을 하지만 상기업에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액, 기타 비용에서 순위.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기억나세요? 자, 요거는 한 줄, 요거는 두 줄. 두 줄의 의미는 종류라는 의미예요.
이 밑에 없다는 얘기라고. 자, 상품거래, 매매거래 기록 시스템. 자, 보시면 상기업의 상품과 관련 회계처의 핵심은 판매 가능한 상품. 그러면 판매 가능한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기초, 전년도에 사온 거 팔고 남은 거, 그 다음에 단기 매입분. 이 두 가지가 올해 판매 가능한 상품이죠. 자, 그래서 판매 가능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고 회계기간 말에 기업이 매장이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을 기말 재고, 엔딩 인벤토리예요. 엔딩 끝. 재무제표에 보고된 상품은 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기말 재고는 다음 회계연도에 기초 재고가 된다. 자, 그러면 판매 가능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나머지가 기말 재고고,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다. 가능하겠죠? 자, 복습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된 거는 여기서 넘어가셔도 되겠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자, 여기서 상품 매출 이익이 지금 2,000원이라 되어 있죠. 2,000원. 자, 원가 10만원 상품을 102,000원 판매하더라도 매출 총액은 2,000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보시면 만원짜리를 8,000원에, 8,000원짜리를 만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2,000원의 이익이 나오죠. 만원에 2,000원의 이익이라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10만원짜리를 102,000원에 판대. 그러면은 2,000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죠. 위에서의 2,000원과 밑에서 2,000원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원에 2,000원은 20%라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몇 프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방법을 찾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어떻게? 매출 원가도 같이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는 부분, 이렇게 쓰는 회계 처리는 지금 이익을 바로 보여주죠. 이런 경우에는 비경상적인 회사가 갖고 있던 유형자산, 이런 거를 판매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해요. 하지만 상품 받는 매출과 관련된 영업은 이렇게 위에는 수익, 밑에는 비용, 이렇게 총액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기록법도 보게 되면,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속기록법은 뭐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P 곱하기 Q 중에서 무엇과 관련된 거? Q죠. 자, 계속기록법은 정확한 무엇? 매출 원가를 아는 방법이죠. 계속기록법은. 그래서 정확한 매출 원가를 기반으로 무엇을 추정? 기말재고를 추정. 그 말은 기말재고자산가액은 재무제표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대차대조표에. 자, 그래서 계속기록법 보시면, 자, 계속기록법은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요거예요. 매출 일어날 때 인식한다. 무엇을 인식한다? 매출 원가를 인식한다.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의 매입을 자산의 증가로 보고, 그러니까 계정명도 차변에 사왔을 때 뭐 쓴다? 상품을 쓴다고. 상품을. 대변에는 제공한 자산 대가에 따라 현금 또는 외상 매입금 등을 분개한다.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또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매입 채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한편 상품을 판매하면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 또는 대변에 매출은 수익 발생을 분개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쓴다? 매출 원가. 이 표현이 계속기록법 특징이에요. 무엇을? 매출 원가를 잡는다는 게. 그래서 자, 분개 보시면은, 자, 매입, 기초 매입, 단가 10, 10 똑같은 거예요. 자, 500원 있고 200원. 지금 여기는 여기 이렇게 곱해진 거죠. 자,
출고는 지금 30개, 단가 10원짜리 300원 팔렸던 얘기죠. 했어요? 자, 그러면 매입거래란 얘기는 지금 7월 2일자 매입거래, 이걸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분계를 끊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 증가시키고 대신에 현금이 나가거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로 인식을 한다. 판매가 되면 회사로는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3만, 대변의 매출 3만,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그런데 판매된 금액이 얼마? 2만원짜리 원가로 판매된 금액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분계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 분계를. 그러면 계속기록법에서는 이 분계를 하고 실사법에서는 이 분계를 하지 않은 거죠. 됐나요? 자, 다시. 자, 실제재고조사법.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자, 됐고, 자, 이제 실사법이에요. 실질재고조사법, 실질재고조사법 또는 약자로 실사법이라고 부른다고. 실사법 이런 식으로. 자, 실사법에서는 정확한 무엇을 구한다? 기말재고를 구한다. 무엇을 통해서? 실사를 통해서 실제로 재고를 세보는 거예요. 수량을. 자,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에서 매출수량 파악하는 방법 보시면 기초재고 수량, 단기매입 수량, 판매 가능 수량, 맞죠? 이 중에서 기말재고 수량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단기 판매 수량, 즉 매출 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입할 때는 상품 계정에 기록하지 않고 임시 계정인 매입 계정을 사용한다. 즉 임시 계정이라는 매입 계정이라는 얘기는 얘를 비용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물건 사왔다, 밥 먹었다. 둘 다 비용으로 생각하는 얘기라고. 자, 그래서 임시를 사용을 하는데, 자, 사오면 우선 매입이라는 계정을 쓰죠. 이유는 상품 계정을 평소에 안 쓸 거니까. 판매가 되면 요 분계는 당연히 들어오겠죠. 실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이나 매출을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자, 외상매출금 55,000, 매출 55,000인데 실사법은 뭐가 없다? 매출원가 회계 처리가 없다. 그래서 언제 바쁘다? 10월 31일날 무지 바쁘다. 어디 가야 되니까? 창고 가야 되니까. 결산조정분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날 바빠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매출원가 개정법. 자, 사례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결산조정분계 보시면, 자, 상품 기초재고 5,000이 지금 어디 떴죠? 차변, 대변. 대변에 떴죠? 자, 이 의미는 어떻게? 상품이, 기초상품은 다 팔렸다. 매출 원가로, 이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매입의 의미도 처음에 사왔던 거 얘도 다 팔렸다. 무엇으로? 매출 원가로.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분계의 의미는 판매 가능 재고가 모두 팔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비용으로 잡았어. 근데 창고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게 있네? 이만큼이 7천만큼 남아있다. 그러면 상품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안 팔렸던 얘기니까 7,000원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매출 원가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분계를 지워볼게요. 요거 지우면 여기서도 얼마? 이렇게 두 개 지우면서 얼마로 써야 돼? 매출 원가는 얼마 잡아야 돼? 자, 41,000원이에요. 거기서 7,000원 빼면 얼마? 매출 원가는 3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는 요 분계를 깔끔하게 써보면 차변에 매출 얼마? 원가 얼마? 34,000원. 그 다음에 상품
기말재고 얼마? 7,000원은 대변의 상품 기초 5,000과 매입 36,000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계를 세 줄로 안 써주고 두 줄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 상품 다 팔렸다. 사온 거 다 팔렸다. 보니까 창고 가니까 이만큼 남아있다. 나머지는 팔렸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 그러면 1번도 다 팔렸다. 2번도 다 팔렸다. 창고에 가보니까 이만큼이 남았다. 이만큼이 팔렸겠구나. 4번이 매출원가 34,000. 됐나요? 자, 이거 표시한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원가 34,000. 자, 이제 비교 보시면 계속기록법은 소수의 고가 상품, 장부를 통해서 수시로 파악한다, 상품 재고 자산 계산 사용한다. 기말주름계 할 필요 없죠? 왜? 평소에 매출원가 다 잡았으니까. 회계기록 비용 많이 발생한다.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 실질 재고 조사법은 다량의 저가 상품, 기말의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다. 기말 재고를 매입 계정 사용한다. 상품 안 쓰고 매출원가를 산출한다. 무엇으로? 기말주름 분계로. 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아침까지 놀았으니까 12월 31일 밤에 창고 가서 세보고 정신없고 바빠서 그날 매출원가 잡는다는 얘기예요. 회계기록 비용은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발생하니까 적게 발생한다. 자,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비교 보시면은 자, 상품 쭉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자,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 계속기록법은 무엇을 사용? 상품 계정 사용,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록 안 한다. 실사법은 무엇을 사용? 매입 사용, 매출원가 기록하고 기말실사 안 한다. 실사법은 매출원가 기록 안 한다. 기말재고 파악한다. 결산조정 분계 한다. 계속기록법은 결산조정 분계 안 한다. 수정 분계 안 한다. 됐어요. 자, 요 마감 분계는 여러분들 다 하셨던 거죠? 기억나시죠? 집합손익 해서 이 경우로 지금 보내는 거. 어렵지 않죠? 마감 분계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매 관련 특수항목의 회계 처리 보시면, 자, 매입할인 매출 환율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자, 보세요. 매입 환출이라는 얘기는 사왔던 거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품이에요. 매입 매누리는 반품이 아니라 줘야 될 금액을 깎는 거죠. 그래서 매입 매누리의 환출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온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입 할인이란 말은 언제 쓴 거죠? 기억나세요? 요 의미? 30일 안에 갚아야 되는데 10일 안에 갚으면 2% 할인해 주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2%의 할인 혜택 받는다고 하면 이만큼 덜 주는 거니까 요것만 주고 상품 외상 매입금 이만큼 줄이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운반비 매입할 경우에 운반비는 어디에 포함? 매입 부대 원가 포함, 상품의 원가의 가산. 자, 5,000원 운임 지출됐다면 상품 금액 올려주고 현금 5,000 나가는 거죠. 요 상품 금액 운임비까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2만원짜리 물건 샀는데 운임이 5,000원이었어. 그럼 이거는 얼마에 팔아야 돼요? 25,00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25,000원 팔아야지 순이익이 0이겠죠. 이 5,000원을 상품에 추가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버리면 2만원짜리 2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란 얘기죠. 왜? 5,000원도 들었으니까 얘는 정확히 4,000원 손실한 얘기지. 그렇게 장사를 하면. 자,
그 다음 매출 거래는, 자, 아까 전에 본 거랑 정확히 반대겠죠. 매출 환입이었으면 이 얘기는 상대는 매입, 환, 뭐겠어요? 출이겠죠. 매출의 반대 매입, 환입 반대 환출. 매출 애누리니까 반대는 매입 애누리. 똑같은 얘기죠. 판매한 쪽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매입 애누리랑 매입 환출? 아니 매입 환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는 매입자 산 쪽에서 줄이는 거고, 그 동시에 금액을 판매자도 그만큼 덜 받는 거니까 빼는 거죠. 했나요? 자, 계정명 쓸 수 있고, 자, 매출 할인 앞에서의 매입 할인과 반대겠죠. 자, 그 다음에 결산 조정 분계, 마감 분계 할 수 있겠죠. 문제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요약. 자, 장부에 매입과 매출 수량을 기록함으로써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상품 매입 시 자산 증가 여부와 자산 계정이 상품 계정에 차변을 기록한다. 상품 매출 시 매출과 매출원가 분계를 동시에 행한다. 그 다음에 계속 기록법이니까 무엇을 평소 인식한다? 매출원가. 됐나요? 자, 요거 앞에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실사법도 똑같이 하는 거죠. 자, 문제 없고. 자, 매입운임 더한다. 매출 거래에서는, 자, 4월 때의 운임비는 어디에 가산? 상품 원가에 가산이죠. 하지만 판매할 때 비용을 부담하면 이거는 매출 원가 포함이다. 판매 관리비다. 판매 관리비다. 비용 처리하는 거야.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판매 관리비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설명 다 된 거고, 마감 분계 넘어가도 되겠죠. 요 부분도 한 거예요. 자, 매출 원가 계산 됐고, 이제 5-3번. 자, 실사법. 하나만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7월 10일 거. 상품 5만원을 외상 매입하면서 5천원의 운임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얼마치 사온 거죠? 5만 5천 사온 거죠. 자, 근데 외상 매입했으니까는 뭐,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들어있겠지. 7월 10일 거 볼까요? 자, 어떻게? 매입 5만 5천원. 외상 매입금 5천, 현금은 5천원. 운임은 지불했대잖아. 지출했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참고, 상기업의 다단계, 뭐, 포괄손익 계산서, 요거, 이런 거 있다. 보셔도 되겠는데, 자, 넘어가시도 돼요. 됐고, 조합사례 해보시고, 넘어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 자, 연습 문제. 진유형, 완성형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요거 꼭 하셔야 되고, 선다요. 꼭 해보세요. 선다요.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4번 실사법 뭐 이런 것들 해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5장 한번 리뷰해 본다 그러면, 자, 우선 크게 기록 방법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Q를 본 거예요. Q 실사법하고 계속기록법. 실사법은 무엇을 정확히 구한다?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정확히 구했으니까 평소에 구하지 않은 건 매출 원가를 계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매출 원가, 정확한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수정분계, 결산 조정을 해야 된다. 계속기록법에서는 평소에 매출 원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장부에는 기말재고자산가액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분계하지 않는다. 매출과 관련돼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쪽에서 매출 애누리랑, 자 보세요. 자,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이것은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매출 애누리 환입은 판매를 한 후에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깎아달라 얘기하는 거고, 환입은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한 거니까 그것도 환입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애누리와 환입의 반대는 매입 애누리와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깎아주고 물건을 반품하는 것을 판매자는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이라고 부르는 거고, 구매자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입이니까 돌아오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돌아오니까 환입, 구매자 입장에서는 돌려주니까 환출. 매입 할인하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은 무엇을 목적으로? 현금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있다, 매출 채권이 있다, 이 상태에서 신용 조건에 따라서 돈을 일찍 갚으면 그만큼을 덜 받겠다. 그러니까 돈을 덜 받겠다는 얘기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반품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현금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6장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